ROE 완전 정복 1강. ROE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를 공부합니다. 바로 ROE입니다. PER, PBR, EPS, BPS를 공부했다면 이제 ROE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ROE는 기업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식을 공부하면 ROE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공식을 외우기 전에 ROE가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는 숫자인지 그 의미부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ROE를 한마디로 말하면 ROE는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억 원을 가지고 사업해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1억 원을 가지고 사업했는데 1년 동안 2,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누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억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고 두 번째 사람은 1억 원으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ROE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ROE는 자본의 효율을 본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는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 벌어 쌓아놓은 돈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쌓여있는 주주의 몫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ROE입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ROE가 낮다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본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BPS를 공부했다면 더 쉽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BPS를 공부했습니다. BPS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BPS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BPS를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데?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바로 ROE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기업은 1년 동안 100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B 기업은 1년 동안 200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이익은 다릅니다. A 기업의 ROE는 대략 10%입니다. B 기업의 ROE는 대략 20%입니다. 같은 1,000억 원을 가지고도 B 기업이 2배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B 기업이 자기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ROE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ROE가 높은 이유가 정말 사업을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본이 지나치게 작아졌거나 부채를 많이 사용했거나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높은가? 왜 낮은가?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강의에서 하나씩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업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원할까요? 내가 맡긴 돈을 창고에 가만히 쌓아놓는 기업보다 그 돈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고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기업의 가치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공부할수록 ROE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첫 강의에서는 복잡한 공식까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BPS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는 그것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효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문장이 이해되면 오늘 공부는 충분합니다. 1강 핵심 정리. ROE는 기업의 자기 자본과 이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같은 자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ROE가 무조건 좋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와 일회성 이익 등 ROE를 높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ROE의 계산 방법, 높은 ROE의 의미, 꾸준한 ROE가 중요한 이유, 갑자기 ROE가 높아지는 이유, 업종별 차이, 그리고 PBR과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ROE 공부의 시작입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2강. ROE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ROE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ROE는 한마디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투자 지표였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ROE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ROE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ROE 계산의 핵심, ROE를 계산하려면 두 가지 숫자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본입니다. 계산 방법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이것이 ROE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조금씩 쌓았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쌓여있던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주주의 몫을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BPS를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BPS 공부가 ROE 공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을 만듭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부 기업의 이익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원재료도 구입해야 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자와 세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비용을 반영하고 마지막에 남은 이익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따라서 ROE는 주주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0.1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10%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ROE는 10%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주의 자본 1,000억 원을 이용해서 한 해 동안 100억 원을 벌었다.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A 기업은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10%입니다. B 기업은 2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20%입니다.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은 같습니다. 하지만 B기업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ROE가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자본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A기업의 자기 자본은 2,000억 원입니다. B기업의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A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A기업은 2,0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5%입니다. B기업은 1,0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10%입니다. 자본의 크기는 A기업이 더 크지만 자본을 활용하는 효율은 B기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와 그것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은 1년 내내 똑같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자기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배당을 많이 하면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나 다른 자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연초의 자기 자본과 연말의 자기 자본을 고려한 평균 자기 자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동일합니다.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ROE입니다. ROE가 10%라는 것은 ROE 10%를 보고 주가가 10% 오른다는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ROE는 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도 아닙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과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 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OE 10%라고 해서 내 주식이 10%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ROE 10% 기업보다 ROE 20%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ROE가 높아지는 방법은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도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서도 ROE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큰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도 ROE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ROE가 얼마인가 보다 왜 그 ROE가 만들어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BPS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을 보여줍니다. ROE는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BPS는 자본의 크기를 보고 ROE는 자본의 효율을 본다. 기업 분석에서는 둘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를 계산하려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ROE가 10%라면 자기자본 대비 약 10%의 순이익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E는 주가 상승률도 아니고 배당 수익률도 아닙니다. 그리고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높은 ROE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왜 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을까요?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좋은 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3강. ROE가 높은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ROE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ROE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정말 궁금한 것은 계산 공식만이 아닙니다. 왜 ROE가 높은 기업을 중요하게 볼까요? 오늘 3강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돈으로 누가 더 잘 버는가 두 개의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게 모두 주인이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게가 2배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가게의 ROE는 10% 정도이고 두 번째 가게의 ROE는 20% 정도입니다. 이것이 ROE의 핵심입니다. 같은 자본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기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업은 자본을 놀리지 않습니다. 기업에는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도 있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설비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자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좋은 기업은 자본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넓히면서 다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ROE는 이런 능력을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ROE가 높은 기업의 특징. ROE가 높은 기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아도 고객이 계속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ROE가 작년에는 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30%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숫자만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은 15%, 17%, 18%, 16%, 19%처럼 여러 해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한 번 돈을 잘 번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OE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리의 힘과 연결됩니다. ROE를 공부하면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복리와도 연결됩니다. 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 돈이 또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기업의 자기 자본과 이익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리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는 투자자는 단순히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서 계속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EPS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EPS도 공부했습니다. EPS는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ROE가 높은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그 이익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EPS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는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ROE를 보고, EPS를 보고, BPS를 보고, PBR을 봅니다. 하나씩 연결할수록 기업의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ROE가 높은데 주가는 왜 안 오를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ROE가 높은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ROE는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가는 현재의 실적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반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미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ROE가 낮더라도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가격에 사도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ROE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ROE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빚을 많이 사용하면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매각해서 일회성 이익이 크게 발생해도 특정 연도의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ROE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 숫자만 보고 30%니까 좋은 기업, 10%니까 나쁜 기업,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ROE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이유로 높은 ROE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경쟁력이 숫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브랜드, 기술력, 시장 지배력,
가격 결정력, 효율적인 경영, 이런 것들은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높은 ROE 같은 숫자로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는 기업을 판단하는 정답지가 아니라 기업을 더 깊이 공부하게 만드는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같은 자기 자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높은 ROE보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ROE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ROE가 사업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부채에서 나온 것인지, 일회성 이익에서 나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높은 ROE보다 좋은 이유로 높은 ROE가 중요하다. 그리고 ROE의 높이보다 ROE의 지속성을 보자. 다음 4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ROE가 높으면 정말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높은 ROE에 숨어있는 함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4강. ROE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ROE가 높은 기업이 왜 중요한지 공부했습니다. 같은 자기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ROE보다 좋은 이유로 높은 ROE가 중요하다. 오늘 4강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ROE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ROE 30%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을 검색하다가 ROE가 30%인 회사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의 ROE는 10% 정도입니다. 숫자만 비교하면 30% 기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ROE가 30%니까 돈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바로 멈추면 안 됩니다. 투자자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30%일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부채입니다. 기업은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이고 순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ROE는 대략 10%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은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인데 부채를 많이 활용해서 사업 규모를 키웠고 순이익 100억 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나누면 ROE는 대략 20%가 됩니다. 숫자만 보면 두 번째 기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많은 부채를 사용하고 있다면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가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이익이 감소하면 이자 부담이 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ROE를 발견했다면 부채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기 자본 감소입니다. ROE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분모인 자기 자본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순이익이 그대로여도 ROE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순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라면 ROE는 10%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이 5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이익은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ROE는 20%가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2배로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모인 자기 자본이 줄었기 때문에 ROE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ROE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이익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일회성 이익입니다. 기업은 본업 이외의 이유로 큰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큰 이익이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ROE도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이 매년 반복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ROE가 갑자기 상승했다면 본업에서 이익이 증가한 것인지 일회성 이익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의 숫자보다 이익의 질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업종의 차이입니다. 모든 업종에 똑같은 ROE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장과 설비가 많이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은행과 제조업,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와 플랫폼 기업은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ROE를 비교할 때는 가능하면 비슷한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ROE 15%가 어떤 업종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일 수 있고 다른 업종에서는 평범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한 해의 숫자입니다. 어떤 기업의 ROE가 3년 전에는 5%, 2년 전에는 7%, 작년에는 마이너스 10%, 올해는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숫자만 보면 매우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의 흐름을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반대로 다른 기업은 16%, 17%, 18%, 17%, 19%처럼 오랫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까요? 그래서 ROE는 한 해의 최고 숫자를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 해의 흐름을 보는 지표입니다. 높은 ROE의 좋은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싶은 높은 ROE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업의 이익이 꾸준히 성장합니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도 장기적으로 성장합니다. ROE가 여러 해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ROE의 질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ROE가 몇 %인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ROE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PBR과도 연결됩니다. 높은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계속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자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부할 ROE와 PBR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왜 어떤 기업은 PBR이 높은데도 계속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왜 어떤 기업은 PBR이 낮은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ROE를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보다 이유를 찾는 습관. 우리가 BPS를 공부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BPS가 증가했다면 좋아졌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증가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ROE도 같습니다. ROE가 높다면 좋은 기업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높은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투자 지표 공부가 달라집니다. 숫자를 외우는 공부에서 기업을 이해하는 공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4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높은 ROE 뒤에는 본업의 높은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고, 과도한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본 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일회성 이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적정한 ROE 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ROE를 발견하면 세 가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익이 정말 증가했는가? 둘째,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았는가? 셋째, 이 높은 수익성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좋은 ROE는 높기만 한 ROE가 아니라 좋은 이유로 꾸준히 높은 ROE입니다. 다음 5강에서는 바로 이 꾸준함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왜 ROE는 한 번 높게 나오는 것보다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장기 투자와 복리의 관점에서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5강. ROE는 왜 꾸준함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ROE가 높아질 수도 있고, 자기 자본이 줄어서 ROE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일회성 이익 때문에 한 해만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OE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꾸준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 잘 버는 기업과 계속 잘 버는 기업, 두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의 ROE는 올해 30%입니다. B기업의 ROE는 올해 18%입니다. 올해 숫자만 보면 A기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의 ROE는 5%, 마이너스 3%, 7%, 4%, 그리고 올해 30%였습니다. 반면 B기업은 16%, 17%, 18%, 17%, 18%였습니다. 이제 느낌이 달라집니다. A기업은 올해 숫자는 매우 높지만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B기업은 엄청나게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꾸준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두 번째 기업이 왜 꾸준한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함은 사업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여러 해 동안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나타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릅니다. 인건비도 상승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내리라는 압력도 생깁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계속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다면 그 기업에는 어떤 경쟁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일 수도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일 수도 있고,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없는 플랫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ROE는 이 기업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기서 복리가 등장합니다. ROE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리입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좋은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업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투자한 돈에서도 다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기업의 이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익을 재투자합니다. 또 이익이 생깁니다. 다시 투자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복리의 힘입니다. 높은 ROE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ROE가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복리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할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업이 이미 성숙해서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시장이 없다면 높은 ROE를 유지하더라도 기업의 성장 속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높은 ROE와 함께 재투자할 기회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수익률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좋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강력한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PS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했던 EPS가 다시 등장합니다. EPS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기업이 높은 ROE를 유지하면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고 전체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EPS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OE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ROE가 꾸준한가, EPS가 성장하는가, BPS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가, 매출과 영업이익도 성장하는가, 이런 숫자들을 서로 연결해서 봅니다. BPS와도 연결됩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벌고 그 이익 가운데 일부가 회사 안에 계속 쌓이면 자기 자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BPS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ROE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기업이 늘어난 자본을 가지고도 계속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의 기업에서는 BPS 성장, EPS 성장, 꾸준한 ROE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년 높아져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ROE가 15%, 12%, 17%, 18%처럼 매년 반드시 올라가야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은 경기와 투자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해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느라 자본이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년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한 해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투자 지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지 않는다. 한 해만 보지 않는다.
높고 낮음만 보지 않는다. 흐름을 본다.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ROE가 몇 %인지 확인했다면 과거 3년, 가능하다면 5년 정도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해의 특별한 숫자에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5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는 한번 높게 나오는 것보다 꾸준하게 좋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ROE는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 효율성을 살펴보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E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복리 성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좋은 수익률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ROE는 EPS, BPS, 매출, 영업이익과 연결해서 봅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번 높은 ROE보다 오랫동안 꾸준한 ROE를 보자.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번 돈을 다시 잘 굴립니다. 다음 6강에서는 ROE가 갑자기 크게 높아졌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ROE는 한 번 높은 것보다 꾸준하게 좋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숫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ROE가 10% 안팎이던 기업이 올해 갑자기 25%, 30%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고 바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6강에서는 ROE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ROE가 크게 상승했다면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정말 많이 늘었는가? ROE는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의 관계를 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ROE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 순이익이 증가했을까요? 본업에서 돈을 더 벌었을까요?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ROE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제품이 잘 팔렸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거나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거나 비용 구조가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본업의 성장과 함께 ROE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좀 더 깊이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데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도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만 갑자기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ROE도 급등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큰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익은 다음 해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ROE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함께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번에는 순이익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ROE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자기자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100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이라면 ROE는 대략 10%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그대로 100억 원인데 자기자본이 500억 원으로 줄었다면 ROE는 대략 20%가 됩니다. 기업이 갑자기 2배 잘 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모인 자기자본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ROE가 급등했다면 순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의 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하지 않고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대하면 자기 자본 대비 높은 이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ROE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런 방식이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볼 때는
부채 비율이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ROE가 높아졌다면 한 해만 보지 말고 과거 숫자를 펼쳐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계속 7%에서 10% 사이였는데 올해만 갑자기 35%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12%, 14%, 16%, 18%, 20%처럼 사업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에서는 숫자의 크기만큼 변화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 봅니다. 기업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재무제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매출을 봅니다. 매출이 증가했는가? 그 다음 영업이익을 봅니다. 본업의 이익이 증가했는가? 그 다음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이 증가했는가? 그리고 자기 자본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ROE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ROE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PS도 함께 봅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EPS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한 주당 이익인 EPS도 꾸준히 성장하고 ROE도 함께 좋아진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ROE만 급등했는데 EPS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BPS도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BPS입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었습니다. ROE가 급등했는데 BPS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 자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BPS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EPS도 성장하고 ROE도 좋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업의 자본과 이익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지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PER, PBR, EPS, BPS, ROE. 하지만 공부할수록 서로 연결됩니다. EPS는 한 주가 얼마나 버는지 보여줍니다. BPS는 한 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ROE는 그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PER와 PBR은 그 이익과 자산에 대해 시장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줍니다. 투자 지표는 따로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할 때 기업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6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좋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순이익이 증가했는가? 그리고 그 순이익은 본업에서 나온 것인가? 다음으로 자기 자본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한 해뿐인지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ROE가 급등했다면 숫자를 보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좋은 투자자는 높은 숫자에 먼저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높아졌는지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다음 7강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업종마다 ROE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은행과 제조업, 반도체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의 ROE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도 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7강. 업종마다 ROE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ROE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7강에서는 ROE를 실제 기업 분석에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업종마다 ROE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ROE 15%라도 어떤 업종에서는 매우 좋은 숫자일 수 있고 어떤 업종에서는 평범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기업의 사업 구조는 다릅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다릅니다. 반도체 기업은 공장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기계와 설비에도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공장을 많이 짓지 않고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두 기업의 ROE를 숫자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첨단 장비도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많은 자기 자본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은 경기 사이클의 영향도 큽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ROE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이 나빠지면 이익이 급감하면서 ROE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ROE는 한 해의 숫자보다 업황 사이클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은 한번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장을 사용자 수만큼 계속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자본으로 매출과 이익을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높은 ROE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높은 수익성이 시장 지배력에서 나오는지, 브랜드에서 나오는지, 독점적인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오는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오랜 기간 연구 개발비를 사용하면서도 아직 큰 매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적자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ROE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 숫자 하나만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오 기업에서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임상 진행 단계, 기술 수출 가능성,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 현금 보유 수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ROE가 모든 업종에서 똑같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또 다릅니다.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기업은 일반 제조기업과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돈 자체가 사업의 중요한 원재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본 규제도 중요합니다. 금리와 대손 비용, 건전성, 자본 비율 같은 요소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ROE를 볼 때는 일반 제조업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업도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조선업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공장과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역시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면 브랜드 경쟁력이 강한 소비재 기업은 다른 형태의 자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산업,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ROE는 15%입니다. B 기업의 ROE는 2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A 기업은 반도체 제조 기업이고 B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B 기업이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비교하려면 먼저 A 기업은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고 B 기업은 비슷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ROE 숫자가 제대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업종 평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종 평균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추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 평균 ROE가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계속 18% 안팎을 유지합니다. 또 다른 기업은 25%, 18%, 10%, 5%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숫자 하나보다 ROE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기업의 힘이 보입니다.
ROE는 혼자 볼 때보다 경쟁사와 비교할 때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비슷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한 기업이 오랫동안 더 높은 ROE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기술력이 더 좋은가? 제품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가? 원가 관리가 뛰어난가? 브랜드가 강한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투자 지표 공부가 기업의 경쟁력 분석으로 발전합니다. ROE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것이 투자 지표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ROE 15%. 숫자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15%인가? 경쟁사는 얼마인가? 과거에는 얼마였는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ROE는 기업을 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기업을 더 공부하라는 신호입니다. 7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는 업종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과 적은 자본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은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업종의 ROE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업종, 비슷한 사업 구조, 비슷한 경쟁사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현재 ROE만 보지 말고 과거의 흐름과 경쟁사와의 차이도 함께 봅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ROE는 숫자의 절대값보다 누구와 비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ROE는 정답을 주는 숫자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주는 숫자입니다. 다음 8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투자 지표 2개가 본격적으로 만납니다. ROE와 PBR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왜 어떤 기업은 높은 PBR을 받고 어떤 기업은 낮은 PBR에 머무르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기였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8강. ROE와 PBR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업종마다 ROE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8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따로 공부했던 2개의 투자 지표가 본격적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ROE와 PBR입니다. PBR을 공부할 때는 기업의 순자산과 주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지표는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관계를 이해하면 왜 어떤 기업은 PBR이 높은데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지, 왜 어떤 기업은 PBR이 낮은데도 주가가 오랫동안 낮은 평가에 머무르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PBR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PBR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인 BPS의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진 순자산에 대해 시장이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기업은 순자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어떤 기업은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는데 ROE가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자산을 가진 두 기업 A기업과 B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자본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1년에 50억 원을 법니다. B기업은 1년에 200억 원을 법니다. A기업의 ROE는 대략 5%입니다. B기업의 ROE는 대략 20%입니다. 두 기업이 가진 자본은 같은데 B기업이 그 자본으로 훨씬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두 기업의 자산에 똑같은 가격을 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을 활용하는 능력 투자자는 단순히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봅니다. 1,000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매년 50억 원밖에 벌지 못하는 기업과 같은 1,000억 원으로 매년 20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업. 두 기업의 1,000억 원은 장부상으로는 같은 1,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ROE와
PBR을 함께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PBR이 높다고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PBR을 처음 배우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PBR이 낮으면 싸다. PBR이 높으면 비싸다. 하지만 실제 기업 분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의 PBR이 3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은 0.8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0.8배 기업이 훨씬 싸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업은 ROE를 20%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ROE가 3%에 불과하고 몇 년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PBR 3배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PBR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합니다. ROE가 계속 낮습니다. 사업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자본은 쌓여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시장이 그 자산에 높은 가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PBR은 저평가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낮은 수익성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PBR만 보면 놓치는 것. PBR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PBR만 보고서는 그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ROE를 함께 봅니다. PBR이 높은데 ROE도 오랫동안 높다면 시장이 높은 자본 효율성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낮고 ROE도 계속 낮다면 단순한 저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낮은 수익성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BPS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BPS도 등장합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입니다. PBR은 그 순자산에 대해 시장이 몇 배를 주는지 봅니다. ROE는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BPS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는 그것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PBR은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 이 세 문장을 기억하면 복잡했던 투자 지표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EPS와 PER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PS는 한 주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PER는 그 이익에 대해 시장이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지표가 두 쌍으로 정리됩니다. EPS와 PER, 그리고 BPS와 PBR. 여기에 ROE가 들어오면서 기업의 자본과 이익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지표는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PER 따로, PBR 따로, EPS 따로, BPS 따로, ROE 따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본으로 이익을 만듭니다. 그 이익이 쌓이면 자본이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 기업의 이익과 자산,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 안에 EPS, BPS, PER, PBR, ROE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 지표 공부가 점점 재미있어지는 순간입니다. 높은 PBR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PBR 기업을 발견했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ROE는 얼마나 되는가? 그 ROE는 꾸준한가? EPS는 성장하고 있는가? BPS는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는가? 반대로 PBR이 매우 낮다면 싸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숫자는 판단의 끝이 아니라 기업 분석의 시작입니다. 8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시장이 얼마의 평가를 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높은 ROE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PBR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E가 계속 낮다면 PBR이 낮은 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PBR이 항상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PBR이 항상 고평가도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문장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BPS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는 그것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PBR은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기업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ROE를 가지고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구강. ROE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ROE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ROE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높은 ROE가 중요한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이유, 그리고 지난 8강에서는 ROE와 PBR을 함께 보는 이유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9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ROE 숫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기업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최근 ROE를 확인합니다. 어떤 기업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ROE를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ROE가 18%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18%라는 숫자는 분석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였을까? 두 번째, 과거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올해 ROE만 보지 않고 과거의 흐름을 펼쳐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 전 13%, 2년 전 15%, 작년 17%, 올해 18%. 이런 흐름이라면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전 30%, 2년 전 20%, 작년 12%, 올해 8%. 현재도 플러스이지만 방향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현재 숫자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업종과 비교합니다. 지난 7강에서 배웠습니다. ROE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을 찾아봅니다. A 기업의 ROE는 18%, B 기업은 12%, C 기업은 10%, 업종 평균은 1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오랫동안 경쟁사보다 높은 ROE를 유지한다면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기업만 더 높을까? 제품 경쟁력 때문일까요? 시장 점유율 때문일까요? 브랜드 때문일까요? 원가 경쟁력 때문일까요? 기술력 때문일까요? 투자 지표가 기업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이익이 성장하는지 확인합니다. ROE가 높다면 이익도 함께 확인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EPS를 연결해 봅니다. EPS가 장기간 성장하면서 ROE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면서 자본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E만 갑자기 높아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BPS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BPS입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그 이익을 회사에 쌓아가면 장기적으로 자기 자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PS 역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OE가 꾸준하고 EPS가 성장하고 BPS도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채를 확인합니다. ROE가 높아도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이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높아져 ROE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높은 ROE와 건전한 재무 구조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회계상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다면 왜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OE는 좋은데
현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숫자 뒤의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8번째, PBR을 확인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도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난 8강에서 배운 PBR을 연결합니다. ROE가 높습니다. EPS도 성장합니다. BPS도 증가합니다. 재무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PBR이 업종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시장은 이 기업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있을까? 반대로 PBR이 낮다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간단한 가상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봉스전자라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ROE는 최근 5년 동안 13%, 15%, 16%, 18%, 20%로 상승했습니다. EPS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BPS도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관심이 생길 만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ROE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가?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좋은가? 현재 PBR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주가의 미래 성장성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하샬 반대의 기업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대한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ROE는 25%입니다. 봉스전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니 7%, 6%, 5%, 6%, 그리고 올해 갑자기 25%가 됐습니다. 매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큰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높은 ROE를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숫자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기업 분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처음 주식을 공부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ROE 몇 % 이상이면 좋습니까? PBR 몇 배 이하면 쌉니까? 퍼 몇 배면 매수합니까? 하지만 공부할수록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ROE가 높은가? 왜 계속 유지되는가? 경쟁사보다 왜 높은가?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 이익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왜 높은 평가를 주는가? 좋은 투자 지표 공부는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공부입니다. 9강 핵심 정리. 실제 기업의 ROE를 분석할 때는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현재 ROE를 확인합니다. 둘째, 과거 3년에서 5년의 추세를 봅니다. 셋째, 같은 업종과 경쟁사를 비교합니다. 넷째, 매출과 이익, EPS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BPS와 자기자본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부채와 재무 구조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여덟째, PBR을 통해 시장의 평가까지 연결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ROE는 기업 분석의 결론이 아니라 기업을 깊이 파고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그 다음 좋은 가격인지 확인한다. 다음 10강에서는 ROE 완전 정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ROE 완전 정복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10강. ROE 총정리. 이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ROE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오면서 우리는 ROE라는 투자 지표를 하나씩 깊게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ROE가 무엇인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ROE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수익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기업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ROE란 무엇인가?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의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 1,000억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ROE는 대략 10%입니다.
같은 1,000억 원으로 200억 원을 벌었다면 ROE는 대략 20%가 됩니다. 그래서 ROE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높은 ROE는 왜 중요한가? 두 기업이 똑같이 자기 자본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매년 50억 원을 법니다. 다른 기업은 매년 200억 원을 법니다. 같은 자본인데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기술력, 브랜드, 시장 점유율, 원가 경쟁력,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같은 기업만의 경쟁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는 좋은 기업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ROE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서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발견하면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높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꾸준함을 확인한다. ROE는 한 해의 숫자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올해 ROE가 30%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마이너스 5%, 3%, 6%, 4%였습니다. 올해만 갑자기 30%가 됐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은 16%, 17%, 18%, 17%, 19%처럼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업에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좋은 ROE는 높기만 한 ROE가 아니라 좋은 이유로 꾸준히 높은 ROE입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높아졌다면 이유를 찾는다. ROE가 갑자기 상승했다면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증가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는가? 자기 자본이 감소하지 않았는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가?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 과정을 거치면 높아진 ROE가 본업의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회계적 요인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업종을 비교한다. ROE 15%. 이 숫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처럼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플랫폼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자본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바이오처럼 오랜 연구개발 기간 동안 적자가 이어질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금융업처럼 자본 구조 자체를 다르게 봐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다른 업종과 무작정 비교하기보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 ROE와 PBR을 연결한다. ROE를 공부하면서 PBR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BPS는 한 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는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PBR은 그 자산을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높은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시장이 높은 PBR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ROE가 계속 낮다면 낮은 PBR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PBR은 무조건 저평가가 아닙니다. 높은 PBR 역시 무조건 고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EPS와 BPS를 연결한다. ROE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EPS도 봅니다. BPS도 봅니다. EPS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PS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면 한 주가 가진 순자산의 목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ROE가 좋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기업이 커지는 자본을 가지고도 계속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실제 기업에서는 순서대로 본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복잡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현재 ROE를 봅니다. 그리고 과거 3년에서 5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사와 비교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봅니다. 당기순이익과 EPS를 봅니다. BPS와 자기자본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부채를 살펴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PBR을 보면서 시장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됩니다. 10번째, ROE는 매수 신호가 아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주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ROE는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더 공부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ROE가 높다면 왜 높은가? 경쟁사보다 높은가?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가?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가? 현재 주가는 그 경쟁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질문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 지표 공부의 진짜 목적. 우리가 펄을 공부하고, PBR을 공부하고, EPS를 공부하고, BPS를 공부하고, 이제 ROE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숫자를 많이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업을 보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차트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래량이 터지는지 봅니다. 하지만 기업 공부를 계속하면 조금씩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이익은 성장하는가? 자본은 증가하는가?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재무구조는 안전한가? 그리고 시장은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식은 단순한 가격의 움직임을 넘어 기업을 공부하는 일이 됩니다. ROE 완전 정복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10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드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둘째, 높은 ROE는 좋은 기업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넷째, 한 해보다 여러 해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갑자기 높아졌다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일곱째, 부채와 자기 자본의 변화를 함께 봅니다. 여덟째, EPS와 BPS를 연결합니다. 아홉째, PBR과 연결해 시장의 평가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열째, ROE는 혼자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핵심 한마디. ROE를 공부하기 전에는 ROE 20%라는 숫자를 보면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ROE 20%를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20%일까? 과거에도 높았을까? 경쟁사는 얼마일까? 부채는 괜찮을까? 이익은 성장하고 있을까? BPS도 증가하고 있을까? PBR은 왜 이 정도일까? 앞으로도 유지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 지표를 공부한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ROE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투자 지표를 공부할 때는 오늘 배운 ROE가 또 등장할 것입니다. 퍼와 만나고, PBR과 만나고, EPS와 만나고, BPS와 만나면서 기업 분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 것입니다. 공부는 천천히, 기초는 단단하게,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것. 봉스 오디오북이 계속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